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기존에 만들었던 인테리어 모델링에다가요, 기본 쉐이더들, 배웠던 램버트와 블린을 선택을 해서 적용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적용하기 전에 우선 창을 하나 띄워줘야겠죠. 윈도우에 렌더링 에디터에 하이퍼 쉐이드를 불러주던가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하이퍼 쉐이드를 이렇게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 쉐이더하고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네요. 클락 타입 B라고 되어 있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두 가지의 기본 쉐이더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선택해서 그걸 적용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스탠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탠드가 있는데 이 스탠드 오브젝트가 약간 비춰지는 하얀색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가정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어떻게 할지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우선 이제 빛난다고 했으니까요. 램버트를 사용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램버트가 아닌 블린이나 퐁이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퐁과 퐁이 그 다음에 블린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 블린이라고 하는 게 컨트롤하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퐁과 퐁이보다는 그냥 블린을 사용하는 게 빛나는 오브젝트는 블린을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린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트에서 이렇게 어디 갔니? 크리에이트 쉐이더 매터리얼 여기 보게 되면 블린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선택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페이버릿 마야를 선택해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블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걸 클릭을 해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블린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끌어다 떨어뜨려 주던가 아니면 선택하고 선택한 오브젝트에다가 블린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이라고 하는 걸 해주시면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회색이다 보니까 티가 안 나니까요. 블린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컬러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얀색.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적용해 줄 수가 있어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하거나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어사인을 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보시면 왜 모델링을 이렇게 그 베벨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해줬는지 조금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부분 보게 되냐면 여기 이제 베벨이 적용이 안 된 면과 적용이 된 면하고의 차이입니다. 여기는 이 부분은 둥글게 베벨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여기 스페큘라가 맺혀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가 약간 그런 느낌이 나게 됩니다. 스페큘라의 느낌. 근데 이쪽 면 같은 경우는 베벨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빛나는 부분이 어떤 특정 각에서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잘 티가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브젝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스페큘라가 맺힐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쪽 면 같은 경우도 요 각과 요 각과 요 각이 다르다 보니까 스페큘라 맺히는 것 때문에 약간 요 빛나는 느낌이 나게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고 하면 뭔가 빛나는 느낌이 아닐 겁니다.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박스 형태의 오브젝트로 만들어 놨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느낌이 안 나죠? 요 느낌이. 그렇죠? 똑같은 재질인데도 불구하고 안 느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링도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왜 이 스페큘라라는 그 베벨이라는 걸 이용해서 라운딩을 부드럽게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 줬는지에 대한 의미도 좀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벽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벽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벽지는 종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을 반사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하게 됩니다. 난반사를 보통 많이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이제 반사가 심하게 되면 눈이 부시거나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럴 땐 이제 램버트를 이용을 해주도록 하는 겁니다. 하이퍼 쉐이드에서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방법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창은 닫아주고요. 어떻게 적용해 주냐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오브젝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다 보게 되면 Assign New Material, 그 다음에 Assign Favorite Material, 그 다음에 Assign Existing Material이라고 해서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어떤 새로운 매터리얼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 버튼, 그리고 기존의 Favorite Material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버튼, 그리고 기존에 있던 매터리얼을 쓰고 싶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방금 만든 불린 원 같은 경우가 이 스탠드의 재질인데요. 그걸 적용하고 싶거나 아니면 기본 쉐이더인 램버트 1을 적용하고 싶을 때, 기존에 있는 거를 적용하고 싶을 땐 이걸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로운 램버트를 이용해서 적용을 할 테니까요. 이럴 때는 두 번째는 아니지만 Assign Favorite Material을 보게 되면 여기 램버트 선택해 주게 되면 새로운 램버트 2라고 하는 게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existing이 하나 생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고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오른쪽에 이렇게 램버트 2라고 하는 게 바로 선택돼서 이렇게 어트리뷰트 에디터에 디스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아까 전에 봤던 하이퍼 쉐이드에 여기 프로퍼티 에디터랑 동일한 그런 부분이 여기에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조정을 해줘도 돼요. 하이퍼 쉐이드를 굳이 열 필요 없이요. 만약에 살짝 노란빛이 있는 벽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투명한 거 이런 것들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앰비언트 컬러라고 해서 약간 이 음영값을 없애주는 이런 부분, 지금은 컬러 값만 이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자체 발광해주는 이런 부분도 지금은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전구나 이런 것들 표현할 때 쓰게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범프 맵핑이라고 하는 건 써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매핑, 텍스처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퓨즈라고 하는 부분, 말 그대로 이 표면의 난반사 정도를 나타내는 부분 이제 되겠고요. 반투명도, 이것도 지금은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벽에 붙어 있으니까 이 종이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반투명도가 있긴 하지만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빛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비춰진다 라고 하는 건 별로 표현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컬러 값만 잘 적용하고 나중에 범프 맵핑만 적용해 주게 되면, 범프 맵핑은 맵을 이용해서 이제 뭐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런 것들만 나중에 정리를 해줘도 충분히 벽지의 느낌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전등이 있는데요. 이 전등에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들, 약간 금속 느낌을 내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또 해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선택해준 여러 개의 오브젝트 한꺼번에 적용도 되게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Assign Favorite Material에 불린 이용해서 이렇게 재질을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오브젝트 다 씌워지게 돼요. 이 상태에서 하면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컬러 값 적용해 줍니다. 보통 이제 금속을 표현을 할 때는요, 어떻게 이제 표현해 주게 되면, 금속 같은 경우는 반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컬러는 사실상 없게 되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페‌큘러를 강하게, 그래서 이센트리시티라고 하는 걸 조금 낮춰주고요. 스페큘러 룰오프를 높여주는데, 여기는 스페큘러 룰오프가 실제로 이 0에서부터 1까지의 범위까지 안 올라가게 되어 있지만 직접 입력해 주게 되면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 이렇게 하게 되면 더 강하게 비춰지게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페큘러 컬러도 이렇게 하얀색으로 하게 되면 좀 더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원래대로라고 하면 금속 같은 경우는 리플렉티버티라고 하는 반사율, 그 다음에 리플렉티드 컬러를 잘 조정을 해서 하게 되면 되게 되는데, 여기는 이 디스플레이상, 마야의 기본 디스플레이상에는 그게 표현이 안 됩니다. 렌더링, 나중에 렌더링을 해줘야 되는데, 또 렌더링도 여러 가지 설정에 의해서 렌더링을 해야지 반사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약간 금속 느낌을 내주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요. 원래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블린을 다시 선택을 해주고요. 아니면 만약에 블린이 선택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선택을 이렇게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렇게 매터리얼 에디터, 매터리얼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거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매터리얼 적용되어 있는 매터리얼을 바로 찾아가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금속 같은 느낌은 느낌상 검은색이 아니라 약간 하얀색과 회색에 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페이크로 금속 같아 보이려고 하면 이렇게 컬러 값을 이렇게 살짝 회색으로 주게 되면 그런 느낌을 조금 더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당히 날카롭게 빛나는 걸 표현해 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금속 느낌을 살짝 더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조금 다른 방법으로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금 효과, 금같이 되는 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냐면 스페‌큘러 컬러 값을 약간 노란빛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컬러 값은 조금 어둡게 표현하게 되면 약간 금 느낌을 표현을 해줄 수 있는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짝 금 느낌, 노란색으로 이렇게 스페큘러를 만들게 되면 약간 금 느낌이 살짝 나게 되는 걸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등 같은 경우, 등 같은 경우는 약간 투명한 오브젝트겠죠. 약간 회색의 약간 투명한 오브젝트일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마찬가지로 블린 형태 만들어 주고요. 흰색 오브젝트에 트랜스페런시라고 하는 거 살짝 주게 되면 이렇게 안쪽이 비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안쪽 전구들은 이거야말로 이제 조금 다른 걸 쓸 수 있겠죠. 선택을 해주고요. 이거는 하얗게 보통 빛나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Assign New Material. 아까 전에 봤던 하이퍼쉐이드에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메뉴에 접근성 없이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어서 이걸 쓰는 겁니다. Assign Favorite Material에 이제 블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ncandescen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게 되면 자체 발광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컬러 값 뭐 이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다 보니까 거의 상관이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쪽에 약간 하얗게 빛나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그 라이트에 의해서 뭔가 효과가 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뭐 이거는 실제 마야에서는 라이트를 페이크 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인 컬러와 기본적인 표면의 느낌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그 기존에 만들었던 오브젝트에 적용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선 적용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문의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텍스처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